베이커리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누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는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많아져가지고 내가 나중에 1년 만에 나한테 배당을 줄 때 굉장히 많은 배당을 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때는 투자하신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로부터 2달이 지난 9월 달에 제가 여의도에다가 빵집을 냈는데 여의도 베이커리 본사에서 빵에서 불순물이 나왔습니다. 방송에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엉클조 베이커리 빵에서 불순물이 나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한 사람은 내가 투자한 돈 날렸다고 눈물을 흘릴 것이고 그나마 빌려주신 분들은 그러든 말든 저 녀석 집에 가서 내가 물건 뺏어오면 내 돈 원금은 건져 이자 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9월달 본사에서 불순물이 빵에서 불순물이 나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투자 안 하길 천만다행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11월 달에 엉클조 베이커리하고 경쟁 상대인 모 제빵 회사가 부도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경영권 내분에 막 흔들흔들거린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엉클조 베이커리가 반사 이익을 얻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편 회사에 부도가 난다거나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게 되는 거고요. 12월 달에 미국에서 밀 가격이 폭등을 해가지고 엉클조 베이커리의 수익 기반이 주저앉았다. 그러면 채권을 가지신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책 빌려준 거하고 투자한 거하고 두 가지의 차이점을 가지고 7월, 9월, 11월, 12월에 일어나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말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요약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저한테 1억을 투자하셨고 어떤 분은 저한테 1억을 빌려주셨습니다. 자, 제가 빵집을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5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7월 달에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주석하고 만나가지고 중국 전역의 체인점 권한을 땄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이야, 나는 대박 터졌어 라고 좋아하시면서 좋아가지고 기분이 업됐을 겁니다. 반드시 투자하신 분들만 이렇게 좋아합니다. 빌려주신 분들은 그 녀석이 좋았든 나쁘든 나는 관계없이 요 기간 동안 이렇게 약간의 이자만 먹으면서 가는 거죠. 제가 7월 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9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여의도 본사에서 빵 속에서 불순물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내 돈 잃었구나. 내 투자한 돈 날라가구나. 투자한 사람은 이렇게 기분이 다운될 거고요. 가치도 떨어질 거고, 그렇지만 여전히 빌려주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올라가겠죠. 자, 11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상대편 경쟁사인 빵집이 경영권의 내분에 휩싸인다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은 업이 되고 빌려주신 분들은 아무런 관계없이 가는 거겠죠. 이게 11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요. 12월 달에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서 베이커리의 경영 기반이 수익이 좀 줄어들 것 같다. 그러면 떨어질 것이고요. 빌려주신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타날 때마다 투자하신 분, 다시 말해서 주식을
사면서 저한테 돈을 넣으신 분하고 채권을 사면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신 분하고 관계는 이렇습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한테 오는 몫이 많아지면 좋아하고, 또 원금을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나빠지고, 또 상대편 때문에 우리가 더 상대적인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다, 올라가고, 또 경영권이 수익의 기반이 밀가루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와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의 기반이 줄어들 것 같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커브가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고요. 빌려주신 분들은 아무런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이자 받죠. 만기 되면 원금 받죠. 못 받으면 그 집에 쳐들어가서 필요한 거 갖고 올 수 있을 정도의 당당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녀석하고는 무관하게 이렇게 일정한 변동폭을 나타낸다는 것. 바로 이것이 주식이 흔들리는 이유, 채권이 안정되게 수익을 가져가는 주된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래프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녀석은 어떤 모양?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거고요. 이렇게 움직임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녀석 뭐라고요? 맞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주식과 채권의 특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융상품 중에 과연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변동성을 잘 활용하는 수익과 위험을 안을 수도 있고 일정하게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변동성과 그 다음에 적은 변동성,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들쑥날쑥하는 것 중에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국에서 대박 났을 때, 경쟁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또 상대적으로 경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려가고요.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있을 때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들이 장사가 안 된다, 금융위기를 맞아가지고 매출이 쭉 줄어들었다,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이런 거죠. 이런 이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여담으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제가 전에 강남에서 강의를 했을 때입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는데 저한테 선생님은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아요? 저한테 오를 주식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주식 투자를 하시나 보네요. 혹시 갖고 계시는 주식이 어떤 거예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제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주식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을 대나 보다. 그러고 나서 코스닥에 있는 건가 본데 혹시 그게 뭐 만드는 회사인가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회사인데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분 말씀이 걸작이에요. 나는 몰라요. 그 회사가 뭘 만드는지 모른다는 거죠. 무엇을 만든지 모른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외부의 어떤 환경이 변화했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모른다는 묻지마 투자의 전형적인 유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 표에서 밀가루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게 베이커리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밀가루 가격이 올랐는데 자동차 회사가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조금의 영향은 받겠지만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주식이, 내가 투자한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지 따라서 가격 변동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내가 투자한 주식이나 채권, 그런 것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고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금융상품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중장기의, 장기의, 단기의 모든 금융상품들은 전부 다 이 주식과 채권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에 연관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은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고요. 원금을 손실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금융상품이
채권에 주로 투자한 거라면 하늘이 무너져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해진 이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금융상품이 무엇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입하신 금융상품이 뭘로 운영되는 거야? 이것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지 또는 가입하신 금융회사 가서 이게 뭘로 운영되는 거요? 라고 거기에 있는 은행원, 증권회사 직원들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외부적인 변수가 크게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의 돈은 어느 날 반토막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날 원금을 상당히 많이 손실 보면서 눈물을 머금으셔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금융상품은 대부분 채권과 주식, 이것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금융상품은 채권과 주식을 100%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70% 이상 이미 금융상품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금융상품의 바탕에 깔려있는 주식과 채권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증권회사에 가서 채권을 10만 원어치, 20만 원어치 사보시고요. 주식을 우량한 주식, 값싼 주식도 있습니다. 삼성전자처럼 비싼 게 아니고 우량한 주식인데 뭐 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가지고 우량한 주식을 10주, 뭐 20주 이렇게 사서 오랜 동안 보유하시는 것도 바로 이 주식과 채권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너무 몰입하셔가지고 자꾸만 돈이 넘어가면 여러분들 주식에 몰입하시게 되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금하시고 조금의 돈만 채권과 주식을 공부하는데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도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간을 쓰셔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당한 건 필요하지만 과한 것은 필요치 않습니다. 주식과 채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엉클조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말, 필요하지만 과하게 몰입하지는 마십시오. 주식과 채권을 공부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엉클조는 여러분 곁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